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건 프로그램 진행상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 지향적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산출 목표는 과정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업 시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산출물들이 산출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대상자 몇 명이 참가하면 또 출석률이 몇 프로냐, 그런 것들이 이 과정 목표, 산출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대상자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성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변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 변화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환경이나 지위나 행동이나 대상자의 기능이나 태도나 감정이나 생각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질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과란 특정 활동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특정 활동이 대상자, 클라이언트 및 사회에 미친 영향, 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 즉 클라이언트에게 예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성과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예상되는 행동이나 지식, 태도, 조건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 뭔가 변화 내용이 줄이다, 증가하다, 촉진하다, 획득하다 등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건 굉장히 이 프로그램 성공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은 그 조직의 고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대상자의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또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내부 환경, 조직의 외부 환경과 함께 프로그램 활동 자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자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특성,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는 어떤 식의 기획을 하고 어떤 식의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지, 또 기획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사에 대한 예를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릴 분은 호리바 마사오라고 일본 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일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힘들게 일하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지. 재미있고 즐겁게 일해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야 재미있다는 것인지, 이 말은 회사의 사원으로 내건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 예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일본의 호리바 제작소입니다. 이곳의 직무 만족도는 평균 60 내지 70%를 웃돕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 굉장히 손에 꼽는 인기 있는 직장이 되겠습니다. 그 비결은 호리바 제작소 이름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호리바라는 사람이 창업자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즐거운 회사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 호리바 제작소는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의 교과서라고도 불립니다. 1945년 전쟁 직후 교토 가정집의 방 한 칸에서 시작한 회사는 아, 이제는 세계 1위의 측정, 계측기기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계측이라는 건 뭔가 측정하는 회사죠.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원만 8천 명이 넘고 매출이 2조 원이 넘는데, 그래서 창업 후에 60년 넘게 매년 흑자 경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교과서라고 어, 불리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것이 뭐길래 연간 2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측기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 있으면 가까이 있습니다. 도심 속 미세먼지. 목포시에서도 여러분들 버스 타는 데 보면 미세먼지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면은 오늘의 미세먼지 나오죠.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우리 몸속에 혈압을 재는 혈압계, 그다음에 혈당계, 요즘은 반려동물 혈당까지 측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 여러 가지 이 계측기기가 호리바 제작소에서 만든 호리바 계측기가 연간 매출을 2조 정도 냈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기특기를 내놓을 수 있는 건 호리바 마사오라는 창업자의 예, 경영 전략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몸져 바쳐왔습니다. 직원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회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키워서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만든 소리바 제작소의 발전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일은 즐겁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기 나왔습니다. 작은 성공을 쌓다 보면은 그게 잘하는 일이 된다.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봅시다. 호리바 마사오는 은퇴하기 전까지 늘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일에 몰두하게 할 것인가? 회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지내는 곳인데 직원이 기왕이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했습니다. 알차게. 그는 왜 이렇게 몰두의 즐거움에 집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오 마사오는 어린 시절에 천성적으로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움직이는 물건이라면 뭐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리학에 관심을 가져서 교토대 원자 핵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내내 육군에 불려다녔어요. 군대에서 미사일, 유도, 전파, 탐지기 같은 무기 개발에 시간을 쏟았죠. 우리나라도 요즘 K방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핫하죠.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일입니다. 호리오 마사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선 건 1945년 10월 세계대전이 막 끝난 뒤입니다. 교토, 일본의 교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교토의 가정집 방 한 칸을 빌려서 호리바 무선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 호리바 마사오의 생각 각오였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축전지입니다. 축전지.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죠. 날마다 정전이 되던 일본의 축전지는 필수품이나 다른 없던 시절이었나 봐요. 2차 대전 막 지났을 때니까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호리오 마사오를 찾게 됩니다. 병원은 전기가 차단되면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곳입니다. 축전지를 갖고 있으면 비상전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호리오 마사오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만든 제품 덕분에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았죠. 일이 즐거우려면은 작은 성공을 쌓다 보면은 잘하게 되고 일이 즐겁다고 그랬죠. 축전지에서부터 호리오 마사오의 즐거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만든 제품 덕분에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경험이죠. 작아도 좋으니 성공을 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잘하게 됩니다. 성공을 체험하면 할수록 자신이 붙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의 축적은 곧 자신감의 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호리오 마사오는
계속해서 신제품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측정 계통에서요. 자, 물질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pH 미터기, 사람의 심폐 기능을 측정하는 심폐 측정기 등을 병원에 납품합니다. 그래서 1953년엔 회사명을 호리바 제약소로 바꾼 뒤 측정기기 전문 회사로 위치 잡고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호리오 마사라고 하네요. 27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한 9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직원이 깨우쳐준 리더십, 온난도를 키워라, 온난도를 키워라. 호리바 제작소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제품은 이 마사오 회장이 만들기 싫어했대요. 기획의 시작은 한 직원의 제안서에서 호리, 호리바 제작소의 심폐 측정기기에 흥미를 보이며 측정 기술이 흥미로운데 여기에만 쓰기에는 한정적으로 쓰는 것은 아쉽다.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에도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네요. 근데 마사오 회장은 거절하고 건강을 측정하려고 만든 제품을 더러운 배기가스 측정에 쓰자는 건 무례하다고 느꼈죠. 그러나 직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공장 구석에서 몰래 배기가스 측정기를 실험을 했고 공장을 둘러보던 회장이 크게 화를 냈고 직원은 굴하지 않고 측정기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마사오 회장은 끝내 허락을 하고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연봉을 깎을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대요. 직원은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실험에 열심히 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를 공장 구석에서 개발을 해서 64년 3년의 연구 끝에 배기가스 측정 장비인 맥사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훗날 호리바 제작소 2대 사장에 오른 어, 오우라 마사히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먼저 알아듣고 당시 미국 대도시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때 호리바 제작소에 맥사가 쓰였고요. 이후 입소문을 타고 유럽, 남미 등 20개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마사오 회장은 직원의 말 듣기를 잘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나중에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을 하고 있죠. 즉, 몰입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회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직원의 아이디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마사오 회장은 직원 채용 기준을 바꿉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오우라 마사히로 같은 직원 100명, 1000명을 뽑으라고 지시를 했죠. 호리바 제작소 면접의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피아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답하지 못하거나 회사 미션만 줄줄이 엎어대는 사람은 뽑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당당히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수한 직원을 잘 모셔라는 마사오 회장의 지령 때문이죠. 신입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마사오 회장은 항상 새로운 사원을 내겁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joy and fun, 일을 즐겨라. 임원들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직원이 분위기를 흐린다면서. 그렇지만 마사오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난돌은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일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난돌이 더 있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셀러리맨들이 남들처럼 애쓰려는 중독에 걸렸다고 마사오 회장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옛날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점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력만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이미 끝난 겁니다. 과거의 상식이나 사고방식을 맹신해선 안 됩니다. 자신이 지닌 가장 좋은 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연성이야말로 일 잘하는 사람의 절대 조건이 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오우라 마사히로를 다른 임원들 앞에 대고 칭찬을 하죠.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공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순전히 재미있다면서. 마사오 회장은 존 리더의 자질을 배기가스 측정기를 만든 마사히로에게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기 인생관을 항상 밝혀둘 의무가 있다. 자기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단지 부하가 따라오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일은 즐겁게 해야 되고 모난들은 더 모나게 해야 될 때 사장이 할 일은 뭐라고 호리오 마사오는 생각했냐. 직원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92년도에 호리바 제작소의 기업 규모는 5배로 늘어났고 지자체 배기가스 측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생산 속도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사오 회장은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아서 인센티브가 달린 미션을 내겁니다. 타임 원하프 운동, 즉 1시간 걸릴 일을 30분 내에 끝마치자는 거죠. 생산성은 금세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근로자의 타성에 빠졌습니다. 다급하고 반복적인 일에 지쳐갔죠. 그때 마사오 회장은 방향을 틉니다. 98년도에 일부 사원을 선발해서 블랙잭 형사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시간을 추적했어요. 개발, 생산, 영업부서에 형사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업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게 했죠.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죠. 근데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설계 부문 직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실무를 하는 시간이 고작 2시간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일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보내고 있었죠.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속도가 더뎠던 것입니다. 마사오 회장은 집중 타임제를 도입했어요. 직원들이 오전에는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고 전화 부서를 따로 둬서 핵심 내용만 관계자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즉 업무 효율이 높아졌겠죠.
한 달 만에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시간도 단축됐어요. 일주일 걸리던 일이 단 하루 만에 끝났죠. 즉 블랙잭 형사 제도로서 수집한 데이터는 호리바 제작소의 업무 개선에 꾸준히 쓰였습니다. 일본 상장기업 최초로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했고 2010년엔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할 정도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을 조사해서 회사에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호리바 제작소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기업 10위 안에 늘 포함되는 비결입니다. 회사니까 비즈니스는 결과가 모든 것을 따지고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왜 실패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면 성공하기 쉬운 수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했을 때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하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지 않는다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분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잭 월드컵에 직원의 아이디어를 뽐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호리바 제작소만의 365일 축제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죠. 97년에 시작한 블랙잭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11,000개가 넘는 신제품,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는 직원이 인트라넷에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는 순간 시작되고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업종, 직급, 국적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체합니다.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는 월 1회 평균 700건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지만 직원들은 아이디어가 회사의 방향을 움직인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내 여론조사에선 약 70%의 사원이 프로젝트가 업무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답했습니다. 아까 초기에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블랙잭 월드컵을 통해서 모든 사원들이 회사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를 뽐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즉 아이디어는 이 호리바 제작소의 여러 지부에서 다양하게 실현됩니다. 미국에선 점심 도시락 지참 미팅 문화가 생겼고 독일에서는 휴식 시간에 체조를 즐기고 한국에선 공장을 쇼룸처럼 꾸며서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직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회사의 분위기상 전략은 위기에서 빛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누출 여파로 많은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기에 호리바 제작소도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어김없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신제품이 있습니다. 방사능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제품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 출신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방사능 검출기를 개조했습니다. 복잡한 버튼이나 화면을 줄였고요.
방사능 수치, 검사 버튼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겼습니다. 즉 비전문가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 검출기는 2011년 출시 첫 해만 47,000대나 팔렸다고 하네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방사능 검출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에 모여있는 방사능 오염수가 그 물을 배출을 방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우리나라 주부들이 생선에 방사능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팔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 잘하는 사장은 이지고잉한다. 호리바 마사오가 직원 복지에 신경 쓸 수 있었던 건 다 체력을 아낀 덕분이라고 합니다. 경영인의 컨디션이 회사의 성장을 좌우한다.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나? 이지고잉 경영을 할 수 있을까가 경영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호리오 마사오 제작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을 즐기는 자에게는 위기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위기를 쉽게 극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태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이 늘 재밌기만 하다면 80살까지 일만 하겠죠. 그렇다 해서 힘들다고 투정만 하다가 세상을 떠날까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일은 힘든 것이다 라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일본과 한국에선 다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일을 하면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볼 말이죠. 재미있는 일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루한 일이라도 남이 10시간 걸린 일을 3시간에 해보자고 생각하면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재미있을 수 있죠. 재미없는 일 왜 해야 하나라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재미있게, 일은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의 축적은 곧 자신감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아주 작아도 좋으니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라. 이건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결과라는 거죠.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실패한 결과는 분명히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의 단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는다면 게으름을 피우는 거고 실패를 분석하지 않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자력이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결론을 빠르게 내리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재미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재미없는 일도 접근 방식이나 생각을 바꾸면 재미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일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의 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